녹화를 누르고, 트럼프가 드디어 트윗을 날렸네요. 김정은 곧 보자. 김정은 곧 보자.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연기가 되고 난 다음에 10시간 만에 트럼프가 직접 트윗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곧 보자.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죠. 정상회담. 그래서 또 남북 경협주들이 드디어 정말 지난 10월 5일이었죠. 10월 5일. 10월 5일 날 실무협상 결렬이라고 이제 북한이 선언한 이후에 쭉 지나서 조용하다가 김정은이가 금강산에 올라가지고 그 전에 백두산에 백마 타고 올라가고 또 금강산에 와가지고 시설 철거를 얘기하고 이렇게 조금 안 되는 듯 하다가 거기에 이제 또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을 11월 달에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이 공중훈련 하지 말라고 또 강하게 반발하고 그리고 공중훈련을 또 이제 전격 연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트럼프가 김정은 곧 보자 이렇게 트윗을 날리면서 아마도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실무회담이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실무회담 곧 열릴 것 같고 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곧 열릴 것 같다. 트럼프가 김정은 곧 보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곧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노리는 그런 이제 실무회담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물밑 협상이 상당히 또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보이지 않게 북한과 미국 간의 물밑 협상, 또 북한과 일본 간의 물밑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게다가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곧 아마 사인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급등을 했죠. 다우지수가 지난 주말에 0.8% 급등을 하면서 드디어 28,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그 전에 행보 구간을 뒤로 하고 올라가고 있고 아마 곧 30,000포인트, 다우 30,000포인트 시대가 곧 열릴 것 같다 생각을 하죠. 다우 30,000포인트. 나스닥은 이제 10,000포인트 시대, 8,500인데 나스닥에 10,000포인트. 요 시대가 곧 열리지 않겠냐. 나스닥 10,000포인트.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10,000포인트. 이게 이제 트럼프가 노리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도록, 이게 이제 평가표죠, 평가표. 그래서,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가도록, 트럼프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북한이야 뭐 주시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 S&P 500이 6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2017년 11월 이후 최장기 랠리를 하고 있답니다. 6주 연속 오름세요. 6주 연속. 그 모양들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또 S&P 500의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 미중 간의 무역협상이 속도를 내게끔 이걸 이제 미중 간의 무역협상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조절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주식시장을 조절하는 이유는 선거 때문에 그렇다. 뭐 우리가 명확히 보는 것이 트럼프가 미중 간의 무역협상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가 그걸 풀면서 주식시장을 좀 업시키고 그러면서 경제도 업시키고 이런 이제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고위당국자들도 막 나서고 있죠. 고위당국자들 조만간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 낙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강경파인 크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매우 좋은 진전이 있고 매우 건설적이다. 이례적으로 커들로 위원장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것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도 꽤 큰 호재가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 의회에서 정언한 건데, 이번 확장 국면은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놓여 있다 라면서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독일도 3분기 GDP 성장률이 0.1%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전망은 원래 0.1% 마이너스였는데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체 흐름 자체가 이제 유가도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가고 있다. 자,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했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보자고요. 북미 협상에 물꼬가 터지고 있다. 한미 국방당국이 모여가지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방콕에 모였죠. 그래서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려는 선의의 조치라면서 북한의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는 거죠. 정경도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방콕에서 만나가지고 이번 조치는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려는,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북미 협상 빨리 하라는 얘기죠. 선의의 조치다. 북미 협상 빨리 하라는 선의의 조치다. 북한의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방콕의 리브사이드 호텔에서 정경도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이 참석해서 만나서 훈련 연기를 전격 결정했다. 양국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위한 선의의 조치다. 북한이 조건이나 주저함이 없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외교 소식 등에 보면은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북한도 미국도 판을 깨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실무협상 재개할 중요한 기회를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김영철 북한 아태위원장이 이제 원래는 이제 통전부장이었죠. 14일 담화에서 14일 담화면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네요. 지난주 목요일 담화에서 지지난주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 지난주구나. 지난주 그죠? 지난주 14일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에스퍼 장관 발언에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죠.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김영철이가 오케이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에스퍼 장관하고 정경도 장관이 만나서 회의를 2번 했죠. 그래서 군사회담하고 안보회담하고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방콕에서 만나가지고 전격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이제 연기를 결정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김명길 순회대사가 12월에 제3국에서 협상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밝힌 바 있죠. 또 그 이전에 이제 미국의 외교부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3국 스웨덴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만나자고 뭐 내용은 안 나왔지만 아마도 이제 스웨덴이 초청장을 보낸 것 같아요. 스웨덴 초청장을 보냈고 그게 대해서 이제 미국은 오케이 그랬고 북한도 오케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김명길 순회대사가 12월 달에 스웨덴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 자체가 김명길 대사가 스웨덴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오케이 한 것은 스웨덴 당국이 미국과 다시 북한을 초청한 그런 게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명길 대사가 오케이 그랬는데, 다만 그 전에 연합훈련 연기나 연합훈련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거였고, 그에 대해서 정경도 장관하고 에스퍼 장관이 만나가지고 연합훈련 안 하겠다, 연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기하겠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대화의 조건은 다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보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또 북한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적대 정책의 의지할 때는 핵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 얘기 뭐냐면, 미국이 적대 정책을 버려라 이거죠. 적대 정책을 버리는 경우에 핵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미 대화가 열린다 해도,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 열린다 해도,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를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에, 북한은 이번에, 반드시 미국의 적대 정책을 철회해달라. 미국의 적대 정책. 미국이 북한을 적으로 보지 말아달라. 요거를 갖다가 문구에 넣는다 이거죠. 문구에. 북한은 이제 미국의 적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의 우방이다라 표현 안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의 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의제에 꼭 넣자. 이 얘기죠. 의제에. 그래서 그 전에 핵 문제를 논의하니까 북한이 적이 아니다라고 넣는다면 핵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그렇죠? 핵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영변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뭐 핵탄두를 미국에 반납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제 그 컨센서스로 채택이 됐는데 요것은 15년 동안 연속 채택되는 그런 문제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북한이 반발했는데 북한은 체제 전복의 시도로 보고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북한이 보기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내부의 운동을 선동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북한 인권 결의안 요거 자체가 왜 내정에 간섭하느냐. 그렇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얘기하는 것은 북한 내에 어떤 봉기를 갖다가 선동하는 것이고 그것은 체제 전복의 시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뭐 북한 인권 결의안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5년 연속 채택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북한은 인권에 대한 간섭도 아마도 이번에 체제안전보장에 논의 내용을 넣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체제안전 이번 회담에서 들어와야 내용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가 북한 적대시 정책 폐기. 두 번째가 북한 인권 문제 간섭 마라. 인권 문제 간섭 마라. 요 두 가지를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북한 인권 문제는 뭐 미국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유엔에서 결의된 건데 그것을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인권 문제에 기권을 했잖아요. 참여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국도 참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일 거예요. 상당히 이거는 이제 트럼프를 참여하지 마라. 트럼프를 궁지에 먹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공화당이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지금 북한이 의제화로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가 드디어 김정은 곧 보자라고 트윗을 알렸어요. 김정은 곧 보자. 아침에 나온 건데 트럼프가 신속하게 만나서 합의를 하자라는 트윗을 올렸다. 한미 공중훈련 연기 발표하고 10시간 만에 한미 공중훈련 발표하고 연기를 발표한 10시간 만에 협상 재개의 트윗을 올렸다. 곧 보자 라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했다.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실무회담이 열릴 것 같다. 예. 그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냐면 조 바이든 부통령, 전 부통령이죠. 미친 개라고 비난하자 트럼프가 뭐라고 올렸냐면 트윗을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졸리고 아주 느릴 수 있지만 미친 개는 아닙니다. 그는 사실상 그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조롱을 한 거죠. 바이든이 졸리고 아주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 개는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 그래서 여기 말 내용 자체가
당신이 있어야 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엄청나게 발전된 북한에 있어야 된다. 엄청나게 발전된 북한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다. 이런 얘기죠. 빨리 행동하고 빨리 합의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안보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조치를 해줄 테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재촉하는 거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빨리 행동해서 합의를 이루자. 곧 보자. 예.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요겁니다. 곧 보자. 근데 곧 보는 것이 이제 언제 보느냐 하는 거죠. 12월 달에 보느냐, 1월 달에 보느냐. 예,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일본인한테 극진한 의료를 지시했다 그래요. 일본인 납치자. 옛날에 이제 일본이 마스모토 교코가 이제 납치가 됐는데, 이게 막 80년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29살, 당시 29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지금 북한이 납치했다는 사람이 17명이에요, 17명. 그 17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극진한 의료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교토통신 보도인데, 최성률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가 얘기하기를, 평양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내용을 보면은, 1977년 납북된 교교에 극진한 의료를 받게 하라.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당국이 일본과의 협상을 누리면서 납북자 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코는 평양 외곽 시설에 살면서 수준 높은 적십자 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북한에서 흘린 내용이겠죠. 흘린 내용. 그래서 아마 북한과 일본과의 협상도 멀지 않아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 내용은 그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문제, 기획재정부의 11월호 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 감소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부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번 11월호 그린북에는 부진한 표현을 삭제했다. 경기 동행지수가 8월 달에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9월 달에는 보합이었다. 그러니까 동행지수가 더 이상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재부의 평가는 현재의 상태가 경기 바닥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경기 바닥에 대한 확인은 아니다. 확인은 아직 하기는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경제가 추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기재부의 평가가 현재 경기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경기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7개월 동안의 부진을 일단 극복하는 모습이고, 경기 동행지수가 8월 달에는 0.2포인트 상승을 했고 9월 달에는 제로였다고 그래요. 9월 달 제로.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일단 11개월 마이너스에서 탈출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11개월 마이너스. 11개월 진행됐던 마이너스 그래서 탈출하는 모습. 그 동행지수가 다니죠. 동행지수가 선행지수 일단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고, 선행지수는 진작 개선되는 모습이었죠. 개선 중이고, 또 동행지수도 현재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지 않다. 일부는 조금씩 올라오기도 하고 있다 하는 걸로 볼 때에 아마도 곧 이제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거고, 특히 중요했던 것이 수출과 건설 쪽이었다. 수출과 건설 쪽. 근데 수출 쪽에서는 이제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3분기 들어가지고 추가 하락이 없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서 얘기죠. 반도체 가격이 아직 상승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아마 상승 전환 된다면은 수출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건설 부분이 문제인데, 건설 투자가 문제인데, 건설 투자는 민간 건설 투자, 아파트 경기나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정부의 SOC 투자로 건설 투자의 부족분을 메우려고 한다. 건설 투자의 부족분을 메운다. 이런 이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민석 기재부 과장, 대외 여건상 큰 문제가 없다면 경기가 하방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죠. 대외 여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파열되지만 않는다면, 파열만 아니라면, 대외 무역 경제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수출이 좀 반전하면서 경기가 돌아설 것 같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 개선, 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재정 등의 힘이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개선이라는 것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의미하고요. 반도체 가격은 지금 이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도 내년 초에 반도체가 돌아서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확장적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건설 투자를 늘리는 재정, 확장 재정하고 건설 투자를 늘리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내년도에는 경기가 바닥을 탈출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경제연구소에서의 이제 그 민간경제연구소의 내년 전망인데,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아주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직 아닙니다. ICT는 올해보다 약 2%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고, 반도체하고 스마트폰하고 디스플레이가 모두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5G 도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좀 좋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거죠. 소폭 회복 전망인데. 그다음에 조선은 아주 좋게 봅니다. 조선의 신규 수주는 약 37.5% 증가한 890만 CGT, 수출은 약 15% 증가할 것 같다 봤고요. 자동차는 이제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생산이 국내에서는 자동차 생산이 약 2.3% 감소할 거로 봤고, 그래서 내수는 151만 대, 수출은 239만 대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게 이제 387만 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약 700만 대 이상 만들고 있죠, 연간. 근데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전부 해외에서 만드는 거죠.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헝가리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387만 대 정도 예상한다 거죠. 철강은 올해보다 약간 2% 감소할 것 같다는 거고, 석유화학도 2% 감소할 것 같다라고 본 거예요, 현대경제연구원. 근데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의 단점은 현재까지만 가지고 이제 예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성공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대외 의존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은 중국 경제랑 많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중국 경제만 살아난다면 자동차, 철강, 화학이 살아날 것이다 보는 거죠. 중국 경제 살아난다면. 그러면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를 가지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현재보다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이 이제 수면장애 신약 유럽 판매 임박이다. 원래 솔리안 페톨이라는 이제 신약을 임상 1상 끝나고 유럽의 제저 파마슈티컬스에 수출했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FDA 승인을 받고 판매 중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럽에서 판매 승인 권고가 긍정적으로 의견이 나와가지고 아마도 조만간에 유럽 내 판매가 결정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수면장애 치료제는 이제 기술 수출한 건데, 근데 요 SK바이오팜이 아시아 권력하고 있대.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면 이제 뭐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죠. 일본 등 10개국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독점권. 그래서 SK바이오팜 아직 뭐 비상장이지만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바이메이트도 이것도 이제 FDA 지금 승인을 의뢰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1월 21일 날, 이러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허가 여부 결정될 것이라는데 거의 허가될 것 같아요. 뇌전증 치료제도 이것도 거의 허가가 될 것 같다. 요것이 이제 바이오에 좀 재료가 될 수 있겠죠. SK바이오팜 이제 비상장인데 아마 조만간에 상장 열차에 들어갈 겁니다. SK바이오팜. 이게 이제 바이오에 좀 재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에카 브라소 수출 허가가 나왔죠. 그래서 이전에 일본이 금지했던 포토레지스트, 그죠? 그 다음에 플로린 폴리이미드에 이어가지고 액체 브라소, 에카 브라소까지도 모두 수출 허가가 됐다는 얘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그 백색 국가에서 다시 해제된 건 아니고, 백색 국가로 넣은 것은 아니고, 백색 국가가 아니다라고 여전히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제 금지되었던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 요것은 좀 긍정적 요인이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 내리자면, 내년에 글로벌 경제 회복과 한국의 경제 회복 전망은 호재이다. 그래서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랠리를 시작했죠. 그래서 1900에서 지금 랠리가 시작됐는데, 2500포인트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2500포인트, 3000포인트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의 얘기는 이제, 전례 없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해서 경기가 위축됐다가 드디어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요거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역시 북미 간의 대화로 한반도 위기가 해제되는 것. 요것이 또 중요한 재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 10년간 약 10년간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에서 머물렀잖아요. 10년 동안 한국의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3000으로 갈 때가 됐다. 3000으로 갈 때가 됐다. 이런 게 에너지, 그러니까 증시의 내부 에너지, 증시 내부 에너지가 꽉 찼다는 거죠. 증시 내부 에너지. 지난 10년간 부동산은 올랐지만 10년간 부동산은 많이 올랐죠. 부동산은 많이 올랐다. 이제는 주식의 시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북한 문제도 잘 해결하고, 또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나서 중국 문제도 잘 해결되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관점에서 보자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곧 만나자 그랬으니까 만나겠죠. 곧 만나겠죠. 그래서 북미 실무회담이 곧 열릴 것 같고, 정상회담도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도 좋고 다른 종목들도 괜찮은데, 우리 방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하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신루타 장기주. 제가 늘 강조하는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카카오, 조선주, 이런 쪽으로 또 IT주, 세 가지 맥락으로 제가 신루타 장기 종목을 가져가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스윙주요. 재료주는 제가 시대의 영웅주라 그러죠. 시대의 영웅주인데 지금 현재는 시대의 영웅주가 이제 대북주다 이거. 대북재료주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단기매매는 지금 이제 그 얘기하시는 뭐 매지온이나 이런 어떤 임상임박 바이오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단기매매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 방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신루타 종목도 있고, 신루타 종목은 이제 10배 날 종목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재료주, 스윙 재료주는 이제 재료를 바탕으로 시대의 영웅주,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테마, 그걸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단기매매인데, 이 단기매매는 급등 나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합니다. 바이오주가 지금 대세 상승 국면은 아니고 완전 바닥에서 지금 탈출하기 위해서 급등 나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여러분 쭉 읽어보시기 바라요. 지난 주말에 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의 동향을 쭉 체크해 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WSJ님, 파로스님, 고빨강님, 또 황금만당님,
대소운님, 대장장이님, 민트 좋아. 민트 향을 좋아하시는 것 같죠? 제천감자님, 그 다음에 강한 불꽃처럼, 네, 좋습니다. 거북리치33님, 짱가젯, 음양도시님, 담쟁이 노우님, 예, 초생딸님, 예, 마음이 안 들죠. 초생딸님 자주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박. 이번 주 대박. 예, 감사합니다.